안녕하세요. 저는 88세 모발 이식 전문의 박철민입니다. 60년 넘게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입니다. 제가 20 되었을 때도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대머리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머리를 보세요. 88세에도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관리 습관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습관을 바꾸는 특별한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머리숱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노후 지침 채널은 시니어를 위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전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닌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신체 특성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경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루틴을 미루신다면 당신의 두피는 내일부터 조금씩 죽어갑니다. 탈모는 단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두피 속 염증이 매일 모근을 눌러 죽입니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100개에서 150개, 200개로 늘어갑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의 탈모는 젊은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탈모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이 모근을 공격해서 모발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빠지게 합니다. 둘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모근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입니다. 은퇴, 건강, 걱정,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넷째,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감기, 강한 화학 샴푸 사용, 무리한 마사지 등이 두피를 자극합니다. 두피의 미세 염증이 모근의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모근이 약해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정수리가 혼이 비어 있죠.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왜 진작 관리를 안 했을까? 모근이 살아있을 때만 기적은 가능합니다. 완전히 죽은 모근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모자만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우리 부엌에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바르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천연 항산 화제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탈모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 속 카페인은 모근을 직접 자극해서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허구의 비싼 화학 육모제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예민해진 두피에도 안전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커피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친숙한 재료라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상훈님은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상훈님의 눈겐 이미 포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평생 자신만 말했던 분이 머리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주차가 지났을 때 김상훈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가려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동안 두피가 따갑고 가려워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처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예전처럼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두 주차가 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묻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어요. 아, 정말 다르네요. 그동안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며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그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도 세수대야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줄었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한 개월이 지나자 김상훈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산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주 보게 되네요. 그동안 거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김상훈님이 이제는 스스로 머리를 만져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2개월 후 김상훈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예뻐한다고 하네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가 김상훈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김상훈님은 평생 모자 없이는 외출할 수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당당하게 모자를 벗고 참석하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오늘 진짜 멋있어요. 머리도 많이 좋아졌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손자의 반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멋있다고 자랑한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다르다고 말한다더라고요. 이제 김상훈님은 동네 산책도 당당하게 하시고 노인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75세 최영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발 쓴 지 3년 됐습니다. 정수리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바람이 불면 가발이 벗겨질까봐 불안해요. 목욕탕도 못 가고 수영도 포기했습니다. 최영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가발을 알아볼까봐 항상 신경 쓰여요.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특히 바람 부는 날이면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가발 때문에 월 15만 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었고 무거운 가발로 인해 목과 어깨가 항상 아프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친밀감이 줄어드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손자가 안아달라고 해도 가발이 벗겨질까봐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잠들 때도 가발이 벗겨질까봐 깊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긴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피의 가려움과 열감이 사라졌고 기존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두피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준 결과였습니다. 한 달 뒤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발 없이 병원에 오신 거예요. 감을 때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두피도 건강해진 느낌이고 머리카락도 더 탄탄해졌어요. 지금은 가발보다 내 머리가 더 편합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최영수님은 이제 바람이 불어도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목욕탕도 당당하게 가고 수영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밝아지셨다며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68세 박명자님은 여성 탈모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머리가 얇아져서 정수리가 많이 비었어요. 하마도 제대로 안 되고 바람만 풀어도 머리가 눌려 보였죠. 박명자님은 평생 머리가 자랑이었던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긴 머리를 자랑스럽게 늘어뜨리고 다니셨는데 갱년기 이후 급격한 변화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니까 미용사분도 난처해야 하시고 저도 거울 보는 게 괴로웠어요. 심지어 딸이 결혼 사진을 찍을 때도 뒤쪽에 서서 가급적 얼굴이 안 나오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분이 카메라를 피하게 된 겁니다.
모자나 스카프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자존감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욱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커피 루틴을 시작한 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두피 컨디션이었습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두피 환경을 개선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2개월 후 박 명자님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파마도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볼륨도 살아나고 윤기도 생겼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딸의 2번째 아이 돌잔치 때 박명자님은 당당하게 가족 사진 맨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들께서도 많이 젊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지니까 옷 입는 것도 즐거워지고 외출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헤어 액세서리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머리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전반적인 외모 관리에도 관심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커피 수액 루틴입니다. 왜 커피일까요? 커피 속에는 탈모를 막아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탈모 호르몬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애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두피에 직접 발라주면 모근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근을 보호합니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카페인은 두피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근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넷째, 각질 제거 효과입니다. 커피의 미세한 입자가 두피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각질이 제거되면 모공이 막히지 않아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습니다. 유럽 피부과 학회에선 카페인이 모은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 피지 과다, 정수리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6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발언은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데 커피가 이를 정상화시켜줍니다. 화학 샴푸나 육모제와 달리 천연 성분이라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하루 비용이 1,000원도 안 됩니다. 비싼 병원 치료나 약물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아니라 완전히 식힌 커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두피에 열을 가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열이 오른 두피를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모근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혈액순환도 개선되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두 커피 2큰술을 컵에 담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를 권합니다. 원두 커피에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두 커피가 없으시면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 150ml를 부어 15분간 진하게 우려냅니다. 물의 온도는 8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15분 동안 충분히 우려내야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추출됩니다. 원두를 사용할 경우 거름망이나 커피 필터로 찌꺼기를 걸러내세요. 세 번째, 완전히 식힌 후 스프레이통에 담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상태여야 두피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힐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시면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네 번째, 머리 감기 10분 전 두피 전체에 고루 뿌립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뿌려주세요. 헤어라인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꼼꼼히 발라주세요.
5번째, 손끝으로 두드리듯 흡수시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주세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루 한 번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스프레이통은 깨끗하게 소독해서 사용하세요.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쁘신 분들은 이틀까지 미리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샴푸는 손에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사용하세요.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발라주세요. 특히 커피를 바른 후에는 더욱 부드럽게 감아주세요.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지문만 쓰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마지막 헹구은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차가운 물이 모공을 수축시켜 두피를 보호합니다. 수건으로는 눌러 닦기만 하세요.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드라이어는 찬바람이나 약한 바람으로 설정해 주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루틴을 실천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커피는 반드시 완전히 식힌 후 사용하세요.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면 두피에 열을 더해서 역효과가 납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든 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두피에만 뿌리고 머리카락에는 바르지 마세요. 머리카락보다는 두피에 집중해서 발라야 합니다. 모근이 있는 곳이 바로 두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에 커피를 바르면 갈색으로 염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문지르지 말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약해진 모근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넷째, 카페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을 피하세요. 평소 커피를 마실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있는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저녁에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찬물로 헹궈 주세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처가 있는 두피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두피의 상처나 염증이 심한 상태라면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사용하세요. 일곱째,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귀 뒤쪽 작은 부위에 발라서 24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전체에 사용하세요. 여덟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카페인이 흡수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째, 다른 두피 치료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간격을 두세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10일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하루 한 번만 사용하세요. 하지만 지금 이걸 보시고도 그냥 넘기신다면 3개월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모근이 완전히 죽은 후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많이 빠져서 늦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대머리가 되기 전까지는 회복 가능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납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60년 임상 경험으로 장담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도 병원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커피 한 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딱 10분. 당신의 두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제가 장담합니다.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과정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싼 병원비나 약값에 비하면 정말 저렴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민해지는데 자극적인 화학 성분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우리가 평생 마셔온 친숙한 재료입니다. 믿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서 88세인 제가 여전히 머리가 있는 것을 보세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이런 자연료 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6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된 방법입니다. 화학 치료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 하루 1,000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할 것 같아서 커피 우려서 식혀서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올까봐 두피에 바르는 것이므로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미루시면서 내일부터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모근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모근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인생의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지금 댓글창에 커피 수행 루틴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당신께 맞는 개별 루틴도 조언 드릴 겁니다. 각자의 투피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머리의 첫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탈모 예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두피 마사지 방법과 탈모에 좋은 음식들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숱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머리카락은 나이의 상징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커피 한 잔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